이번에 나온 이야기죠.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대. 이렇게. 야, 국정원 이게 선거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이거든 이게. 저는 이 국정원의 이런 그 해킹 가능하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실망한 게 정치 개입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고, 국정원 정도라면,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그 개표기 있잖아요. 개표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선거 개표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킹이 가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서 관리자 패스워드, 게스트용 패스워드, 테스트 패스워드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한번 돌려보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런 허점이 보인다. 내부에서 보면 허점이 다 보이죠. 봐봐요. 그럼 누가 못합니까? 민들레 보도 선관위 보안 시스템 끄고 보안 점검해놓고 이게 위험하다. 뭐야?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김호준 총수가 저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네. 만들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그 김호준 총수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표기 있죠? 그걸 한 대 삽니다. 한 대 사가지고 개표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개표인, 참관인 다 해놓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한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부의 협조자가 한 명 있으면 가능하다. 그때 다큐멘터리 결론이 그랬습니다. 그때 낙원수 때 디도스가 그 사건이잖아요. 예. 안에서 못 열어준 사건. 예.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어쨌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정원이 해킹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는 없다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가 선관위 편을 들게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돼갖고 보안 시스템 끄고 보안 점검하면 해킹당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국정원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간단합니다. 지금 저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저 PC가 그 중국제 그 레노버 그 노트북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호준 총수도 거기에 달려있는 무선 랜카드를 꺼야 된다. 또는 무선 랜카드를 제거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해킹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예. 채널도 한 10년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무선 랜카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킹이 가능하다고 떠들어 본들 뭐가 달라집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도가 있었다. 그 의도가 뭐냐?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쪽에. 왜냐하면 사전투표 때문에 망하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봐봐요. 저 강서구에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의 득표율차를 한번 보십시오.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전투표에서 분석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사전투표를 폐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사전투표를 없애려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이기면 됩니다. 이번 놀랍지 총선까지는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서 이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법 고쳐서 사전투표 없으면 됩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진기훈 68.1, 김태우 31.7이에요. 더블 스코어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초반 때 개표를 보면서 봤던 그게 사전투표였었고 본투표는요 거의 비슷해. 그러네. 이기긴 했지만 거의 비슷해. 진짜 사전투표. 그럼 만약에 사전투표를 없애버린다. 네. 뭐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고육지책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투표를 올립시다 내립시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국정원이 해킹 가능하다고 하니 이거 없애는 게 맞다고 선동질을 하려다가 지금 딱 저 느낌에선 딱 걸린 거죠. 아, 속내는 투표를 떨어뜨려야 제가 이긴다. 근데 재밌는 게 선관위 반응이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사전투표한 관리 더 강화해라. CCTV 달아서 국민들한테 공개해라. 지금은 선관위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선거 관련한 예산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돈을 쓰라고 했어. 공교롭게도 뭐냐면 지자체에서 선거랑 등등이랑 관련해 갖고 써야 될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상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사전투표 홍보가 줄어들어요. 또는 안내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줄어든다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우리가 홍보해야죠. 투표율이 낮아야 정권 유지하는 세력이란. 그럼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선관위보다 국정원 움직이기가 더 쉬웠는지 어떻게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안 시스템을 끄고 해킹을 시도를 해서 보안 점검을 하다니요. 이거는 대문 다 열어놓고 야 이거 니들 강도짓하게 알려줄게. 그리고 집 주소까지 다 알려준 다음에 이 집이 털리는지 안 털리는지 보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국정원이 할 짓인가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낮춰서 극우 노인층한테만 표를 얻어서 승리하겠다. 아, 뭐 이런 진짜. 치질한 집단이 다 있어. 실제로 보면은 이준석이 사실 울만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봐요. 세대포 이론이라고 해서 60대 이상만으로는 못 이겨. 근데 우리는 늙은 정당이야 이게 아니라 이준석 이 갈라치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최소한 20대 30대 남자들은 윤석열 찍겠다는 분위기로 갔잖아요. 민주당은 패미 정부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쨌건 그래서 재미를 봤어. 근데 다시 윤석열이 한 1년 5개월 6개월 동안 원점으로 돌려버렸잖아요. 청년들 지금 어떤 경우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1%대도 있잖아. 예. 세대별로 보면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 놨는데 윤석열이 다 까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철수가 자기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억울해. 눈물이 날만하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선거 대선 운동할 때 딱 두 가지 했잖아요. 호남 가가지고 호남표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네. 호남에서 지지율 10% 정도 되면 국민의힘 부류의 정당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석설들이 있단 말이죠. 네. 호남에다가 씨를 뿌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비례대표를 찍게 되면 우리가 TK나 PK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랑 상관이 있어요. 정당 투표에서 그쪽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저쪽에 정당 투표 기본적으로 한 20, 30% 이상 나오는 표들이 날아갈 수가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쪽에다가 막 공을 들이잖아요. 지역구 당선은 안 되겠지. 비례 찍잖아요. 비례 찍는 사람들이 호남에서 한 10%, 15% 나오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도로아미탑을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글픈 거지. 거기다가 이번 총선에 이준석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은 안 줄 것 같고 그러면은 당을 만들어서 나가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 한판 또 건너뛰면은 그 앞으로 그럼 4년은 또 뭐 하고 버텨야 되나?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이준석 젊어.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한 것보다 20년 젊어. 아 근데 이제 그 방송가에서나 여의도에서 받는 대우가 점점 이렇게 하향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한 칸 한 칸. 뭐 새날도 출연시키라고 하늘 마당이니까. 이준석 나오고 싶어하는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출연 안 시키겠지만. 자 어쨌건 투표율을 낮춰서 극우 노인층 표로만 승리하겠다.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투표율이 점점 가면 갈수록 추세를 보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거예요. 옛날에 그 전두환 시절 지나고 다시 민주화가 됐을 때 보통 웬만한 전국선거 투표율이 80% 이상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점점점 떨어졌는데 이번 대선 때 77% 나왔어요. 그전 총선 21대 총선에 66% 나왔어요. 대선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높았더니 그거 해킹될 가능성이 있어는 사실 연관성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 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투표함 꺼내서 쏟아붓고 투표로 온 사람과 투표한 사람 투표지 용지가 똑같은가를 검수를 하잖아요. 거기 해킹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